영등포구 대림동 909-2 거칠고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선플라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플라자는 곡선과 원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입니다.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의 형태가 참 특별하죠? 선플라자는 건축물이 놓인 대지의 형상을 따라서 둔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건물의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고 각각의 면이 제각각 다른 인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면에 연속된 원형창과 절개된 반원 등은 태양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전체의 외벽 재료는 거칠고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3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표현하였습니다. 이 파사드인데 상당히 루이스 아이칸의 건축에서 받은 영감이 여기 투영되어 있다. 이 루이스 아이칸도 역시 그 벽돌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건축으로 해서 그 전에 선생님의 그 건축물에는 이렇게 벽돌로 이런 화사들을 지닌 조형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그 르꼬르비에와 루이스 아이칸 두 분의 영향이 믹스돼서 크게 이렇게 구현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쪽 삼각형 모서리의 원형 처리는 동쪽 면만 인접 건물이 접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조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남쪽 면은 다른 면에 비교하여 단순한 면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창과 문, 장식의 형태를 다양하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따르면서도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서측면은 다양한 곡선의 벽면과 돌출된 형태의 계단, 삼각형 형태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입체적인 형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물 전면인 동측면은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는 공간적인 의도보다는 강렬하면서도 입체적인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사로의 주된 목적은 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경사로를 통해 각 층을 진입하도록 의도한 것 같습니다. 경사로를 진입하다 보면 건물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옥상은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면에는 경사로 외에 원형창과 반원창, 버섯 모양 기둥들의 강렬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계 의도는 이 옥상을 공원화해서 어린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뛰놀고 장 보러 온 아이들을 여기서 놀게 하고 밑에서 장 보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그런 어린이들에게 어떤 미래의 어떤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건축물을 디자인한 사람은 김중업이라는 건축가입니다. 현대 건축의 거장인 르꼬르뷰지에의 유일한 제자이자 한국 근현대 건축의 거장이라 불리는 분인데요. 1922년에 이제 평양에서 출생하셨고요. 건축 교육은 일본에서 받았어요. 1939년에 요코하마 고공에 입학하셔서 1942년까지 공부를 하셨고, 그 당시 이제 그 주요 교수진들이 파리에서 교육받는 분이라서 프랑스 보자도식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일본 설계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일하시다가 한국에 귀국하셔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그 갈림길이 된 게 1952년에 베니스에서 세계 건축가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 참석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르코르비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르코르비제 사무실에서 약 한 3년 2개월 일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근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김중업 건축가와 김수근 건축가가 있습니다. 제3공화국 시대의 김중업 건축가는 그릇된 정부 주도의 강압된 도시화, 건축 정책을 과감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하여 1971년 갑작스럽게 강제 출국을 당해 8년간 외국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으로는 국회의사당과 자유센터, 한국일보 사옥, 부여박물관, 올림픽 주경기장과 체조, 수영, 사이클 경기장 및 공간 사옥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서산부인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제주대학 본관, 주한 이태리 대사관, 진해군공관, KBS 국제방송센터, 그리고 당시 최고층 마천루인 3.1빌딩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물이죠. 그렇다면 김중업 건축가는 선플라자를 어떻게 설계하게 된 것일까요? 선플라자는 김중업 건축가와 평소 친분이 있던 흥하상사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의뢰하였습니다. 원래는 신도림 재래시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선플라자는 1979년에 설계하여 1982년 1월 2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선플라자는 영등포역을 주변으로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공장이 많으니 배후단지로 저층에 단독주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의 주 이용객은 부유층이 아니라 선플라자 주변의 서민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광고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지나치다 휙 돌아보고 싶고, 걸음을 멈추고 기웃거려 보고 싶은 곳, 부담 없이 들어가 거닐고 싶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팔고 사고 싶은 곳, 장터를 바람과 비를 막아 아늑한 환경으로 새롭게 꾸민 곳, 시민적이면서도 귀티가 나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돋보이는 곳, 이런 건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김중업 건축가는 이용객이 선플라자를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출입문이 아닌 외부 경사로로 접근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출입구를 만들어 사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 부분도 마치 시장의 구성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중업 선생이 그 전에 시장 건물을 설계한 적이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개방돼 있으면서도 또 각각 그 상인들이 또 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일정한 통로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그 시장이라는 어떤 상업시설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일단 설계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 산업화에 따른 고도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의 건축은 주어진 대지에 최대 가능한 물리적인 공간의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플라자는 원이라는 모티브를 주요 컨셉으로 도입하여 당시나 지금으로 보나 파격적인 물리적 공간 구성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재의 관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비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가 살았던 집은 그래도 모든 집에 마당이 있었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매개 공간인 대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물을 보죠.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매개 공간은 없고 1층에는 주차장만 있습니다.
이제 주거는 인간이 주인공인 주거 공간이 아니라 획일적인 투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플라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무쌍한 이 도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공간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버텨주고 있어 우리에게 더 많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선플라자라는 본래 태동된 건축적인 의미를 부활시켜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건축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면 어떨까 하고요. 근현대 건축의 거장이신 김중옥 건축가의 작품 중 하나가 영등포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김중옥 건축가의 작품 중 하나를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